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3년마다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비입니다. 저는 매주 100만원씩 한국상장 미국지수 ETF를 적립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S&P 500을 100만원 매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율로 거의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나스닥을 조금 더 매수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적립액이 1200만원을 돌파했는데요. 이 속도라면 올해 4000만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SA에 2000만원을 모두 납입한 이후에는 해외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배당금이 거의 없는 나스닥 100 위주로 적립할 생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ISA의 기본적인 혜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후 초과 수익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한다는 점과 두 번째로 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원 납입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지 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ISA를 3년마다 해지할지 그냥 쭉 유지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영상이나 글을 보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하라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뭐가 좋은지 판단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절세계좌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투자 금액이 높다면 굳이 3년마다 해지할 필요가 없고 투자 금액이 작다면 3년마다 해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ISA 혜택 확대 전 기준이며 금투세 도입 이전인 현행 제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면 제도가 바뀌어도 금방 따라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케이스를 살펴보기 전 해지를 하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지를 자주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비과세 혜택을 자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 이전을 통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을 이전할 경우 그 금액의 10%인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연봉에 따라 최대 49만 5천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2,700만원은 이전 다음 연도부터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을 해도 장기적으로 크게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니지요. 다음으로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 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에는 연간 2천만원만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ISA를 해지하면 ISA에서 운용하던 자금을 일반 계좌, 해외 주식 계좌, 연금저축 펀드 등 다른 계좌에서 운용해야 합니다. 한국상장 미국지수 ETF의 경우 일반 계좌로 운용하면 매매 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금이, 연금저축 펀드에서 운용하면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를 하지 않으면 과세 이연 혜택을 누려 복리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지 시 얻는 비과세 혜택보다 복리 효과와 저율 분리과세의 효율이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해지를 할 때 모두 현금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슬리피지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제 몇 가지 케이스로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평균 수익률은 10%로 통일하고 연간 투자 금액은 1,000만원과 2천만원의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에는 서민형 ISA, 2천만원일 경우에는 일반형 ISA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장에서야 꾸준히 10% 수익을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지 보통 초보 투자자의 경우 꾸준히 달성하기는 어려운 수익률인데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본인의 수익률 수준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ISA와 국내 주식 계좌만 이용하고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 펀드 이전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ISA와 국내 주식 계좌를 이용하고 ISA 해지 시 연금저축 펀드로 3천만원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큰 목돈이 필요 없어 연금저축 펀드에 비중을 넣고 싶으신 분 혹은 연금저축 펀드에 이전한 돈을 추후 인출하실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ISA 해지 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한 3천만원 중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돈이 너무 묶인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는 ISA와 해외 주식 계좌를 이용하고 ISA 해지 시 연금저축 펀드로 3천만원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 이전을 할 경우에는 자주 해지하는 것이, 하지 않는다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이득으로 나오네요. 연금저축펀드 이전의 세액공제 혜택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액이 커질수록 200에서 40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보다 ISA에 큰 금액을 굴리면서 얻을 수 있는 복리효과와 저율 분리과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이득으로 나옵니다. 물론 어느 경우든 일반 국내 주식계좌에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입니다. 매년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최대 400만원, 그리고 매년 2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3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네요. 거기다 국내 주식계좌의 경우 수익금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 차이가 클 가능성도 높으며, 애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금액들이 어떻게 산출됐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1입니다. 시트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투입 원금과 누적 평가 금액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투입 원금은 1년마다 투입하는 금액입니다. 2천만원을 투자하는 경우 2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씩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적 평가 금액은 연복리 1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 되어 누적 평가 금액은 7,282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을 해지하면 7,175만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4년차에는 세후 7,175만원은 그대로 국내 주식계좌에서 운용하고요. 2천만원은 ISA에 다시 투입합니다. 시간이 흘러 6년차에 ISA를 다시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때 평가 금액은 ISA는 똑같이 7,175만원, 그리고 국내 주식계좌에서는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9,184만원이 됩니다. 합하여 1억 6,359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년차부터는 ISA에는 납입할 수 없고 국내 주식계좌에 2천만원을 투입하여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1억 6,491만원을 얻게 됩니다. 해지하지 않는 것이 132만원 이득이지요. 이제 밑으로 내려와 투입 금액을 연 1천만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3년마다 해지하면 8,169만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해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천만원까지 모두 ISA로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8,261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두 경우 모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복리효과와 저율 분리과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케이스 2번 ISA를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에 3천만원을 이전하고 남은 금액은 국내 주식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계산 방법은 거의 동일한데요. 3년차에 해지 후 수령 금액은 7,175만원인데 4년차에 보시면 국내 주식계좌는 4,214만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3천만원입니다. 합계가 7,214만원으로 39만원이 높지요. 이는 연금저축펀드 이전으로 얻는 세액공제 혜택 덕분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을 때 3천만원을 이전할 경우 그 10%인 300만원에 13.2%인 39만 6천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할 경우 1억 6,563만원을 얻게 되네요. 6년 후 해지하는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6년 차의 최종 합계 금액에는 세액공제 39만원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아래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3년마다 해지할 경우 8,500만원으로 더 이득을 보게 되네요.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에는 서민형 ISA라 가정하였기 때문에 급여가 낮아 세액공제를 16.5%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은 49만 5천원이며 이번 테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3번 국내 주식계좌 대신 남은 금액을 해외 주식계좌로 투입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주식계좌를 사용 시 250만원 이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22%로 높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을 때는 해외 주식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네요. 1,000만원을 투자할 때는 ISA의 모든 금액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계좌를 굳이 사용할 일이 없어 케이스 2번과 결과가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케이스를 나누어 ISA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웬만하면 3년마다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에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한 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출할 수 있으니 목돈이 묶이는 것도 아니고요. 반면 연간 2천만원씩 빠짐없이 입금하고 수익률도 괜찮은 상황에서는 ISA를 장기간 운용한다면 해지하지 않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 같아 보이네요.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로 3천만 원을 이전해도 목돈이 묶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서 굴리다 목돈이 필요할 때 인출하셔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다음 연도에 바로 인출하여 해외 주식 혹은 국내 주식 계좌에서 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남았다면 ISA에 투입하셔도 좋고요. 다음으로 생각보다 ISA의 혜택이 더 큰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1억에 비해 100에서 200만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까운 아시아 국가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일주일 정도 정말 호화롭게 놀다 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다못해 수수료 이벤트 혜택을 받아 ISA를 개설하고 CD금리 ETF를 매수한다면 파킹 통장에 비해 금액 제한도 없으며 세후 이자를 지급받는 파킹 통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일단 ISA를 개설이라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각 계좌의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파악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익률은 매년 변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3년마다 해지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향후 금투자 시행 및 ISA 확대 계획이 확정된다면 영상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쉽고 재미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긴 여행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